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에서 저희 미국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기 무역협회 그리고 KGMP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아마존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수출 관련된 인증이라든지 수출을 할 때 필요한 세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도움들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제 발표에서는 이제 수출을 할 때 다양한 그 경로가 있을 건데 우리가 이커머스를 통한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가 간 거래를 왜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기회가 있으며 아마존이라는 곳은 여기 계시는 한국의 기업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거고 또 이제 한국에 있는 저 같은 사람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여기까지 제가 간단히 한 50분 정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있는 팀에서 같이 일을 해보면 오늘 이렇게 좀 전에 그 무역협회 저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리는 곳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지원을 해줍니다라고 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좀 놀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만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크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전자상거래 아마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해외 진출을 하는데 전자상거래를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는 어떤 기회가 있고 그 기회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이라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그 전에 아마존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마존닷컴에 입점을 하려면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절차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쓸 텐데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혹은 국가 간 거래, 크로스 보더 트레이딩 이런 보통 다 비슷한 의미로 제가 쓴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국가 간 거래를 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전 세계 유통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는 파이입니다. 그래서 2017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유통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일어나는 유통의 그 볼륨은 약 10.1%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약 2021년이 되면 약 15%, 15.5%까지 성장을 할 거다라고 저희가 이건 저희가 예측하는 게 아니고 외부의 이제 시장 조사기관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물론 세계 그 전체 유통의 그 파이도 커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일어나는 유통의 볼륨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없지만 2016년에는 8.7%였을 거예요. 동일한 시장 지표 조사 기관에서 했을 때.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유통이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슬라이드에서 저희가 같이 볼 수 있는 거는 전체 유통이 아니라 유통인데 국가 간 거래를 본 겁니다. 국가 간 거래에서 전체 오프라인으로 일어나는 것과 온라인으로 일어나는 그 비율을 보여주는 그 막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위에 있는 저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일어나는 국가 간 거래의 그 비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가 간 거래에서 이커머스를 통해서 일어나는 국가 간 거래가 매년 약 20에서 30% 정도의 속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를 보면 지금 숫자가 좀 깨져 있긴 한데요. 이거는 이제 무역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서 7년으로 갈 때 전체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약 16%, 2015년에서 16년으로 올 때는 약간 4% 정도 하락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무역 수지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크게 바뀌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국가 간 크로스 보더로 일어나는 국가 간 거래 이커머스로 일어나는 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15년에서 16년을 올 때는 저게 약 42%, 16년에서 17년 갈 때는 약 24% 정도로 증가를 했다라고
저희 그 통계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유통 안에서의 이커머스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국가 간 거래에서 이커머스의 비중이 또 매년 20-30%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무역의 거래를 보더라도 그 안에서 이커머스를 통해서 일어나는 부분이 이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자료를 보면 이미 이커머스를 통해서 그 해외로 판매하시는 분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이제 어떤 트렌드라는 게 이런 트렌드가 있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수출을 고려하실 때 이커머스를 통한 수출 또 여기서 같이 고려를 해보실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그리고 시장에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옮겨가고 있으니 기회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커머스를 통한 국가 간 거래가 좀 더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활성화될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아마존 글로벌 셀링 아마존이라는 곳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 여기 계신 한국 기업분들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보면 저는 뭐 좀 전에 아마존 코리아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정확히는 저희의 팀은 아마존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뉴스 기사를 보시더라 아실 수 있을 텐데 저희 팀의 이름은 정확히는 이제 아마존 글로벌 셀링이라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 팀의 그 비전 혹은 미션은 여기 있는 대로 전 세계 아마존 고객들에게 전 세계 기업들이 자사의 좋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도와주는 팀 이런 미션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는 여기 계신 한국의 기업분들이 아마존 고객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플랫폼과 도구를 지원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저희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가 뭐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제 발표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여러분들이 아마존닷컴에 진출할 수 있고 아마존 JP에 진출할 수 있고 아마존 EU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팀이 있다. 이게 제가 꼭 오늘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좀 더 설명드리기 전에 아마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그래서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최근에 그냥 신문지면상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회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그만큼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의 사례를 이뤄내고 있는데요. 저희 아마존에서 보는 고객의 그 세그먼트는 저희가 총 4가지 정도로 나눠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 직구를 할 때 보는 아마존닷컴이라는 플랫폼은 이제 고객을 바라보는 곳일 거고요. 오늘 우리가 이 발표를 하는 것처럼 아마존에 물건을 팔겠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판매자 혹은 저희는 셀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혁신의 사례들이 있을 것이고 개발자 및 기업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AWS라는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이쪽의 고객은 저는 개발자, 기업,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될 거고 컨텐츠 제작자라고 하면 아마존의 아마존 비디오 혹은 아마존 뮤직이라는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넷플릭스라는 회사는 아실 텐데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를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그래서 아마존이 현재 지금 TV 드라마도 만들고 있고 영화도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컨텐츠 제작자가 아마존의 고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발표는 우리가 오늘 발표에 관계가 있는 소비자와 판매자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이제 아마존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드리면 아마존은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아까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있는 모든 사례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소비자와 판매자 관점에서 어떤 혁신의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이제 그 마켓플레이스, 그러니까 아마존닷컴 같은 사업을 할 때 크게 염두에 두는 3가지의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게 영어로는 price, 그리고 selection, 그리고 convenience입니다. 가격과 고객의 편의성과 그리고 상품의 구색. 요 3가지를 가지고 저희는 마켓플레이스 비즈니스를 이뤄나가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혁신도 그 3가지 키워드에 다 닿아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컨비니언스에 가 있을 텐데요.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아마존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는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프라임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사는데 그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사기 위해서 1년에 한화로 약 10만 원을 내는 유료 회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고객들은 아마존에다가 연회비를 낸 거니까 일반 고객보다는 아마존에서 쓰는 그 스펜딩 혹은 지출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내가 판매자 입장, 내가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프라임 고객한테 어떻게 나의 상품을 어필할 수 있을까? 이게 나의 그 판매의 그 결과에 연결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마존 에코입니다. 아마존 에코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인공지능 음성인식 스피커 많이 나오잖아요. 아마존 에코가 딱 그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날씨가 어떠니 뭐 음악을 좀 틀어볼래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그 아마존 에코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음성인식 스피커와 가장 큰 차이점은 에코는 아마존닷컴 미국이라면 아마존닷컴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 에코가 우리 집 부엌에 있고 내가 이 에코한테 알렉사 물 좀 주문해봐라고 하면 이게 자동으로 아마존닷컴에서 오더가 들어가고 다음날 물이 우리 집으로 배송이 되는 이런 환경을 구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럼 판매자한테는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내 상품이 아마존에서 높은 랭크에 차지한 상품이거나 혹은 아마존에서 직구를 해보신 분들은 상품에 아마존 초이스라는 딱지가 붙어있는 태그가 붙어있는 상품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특정하지 않고 물 사줘라고 하면은 그런 상품들이 일반적으로 배송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한국 기업분들이 아주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런 고객들로부터 오더를 또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프라임 에어는 아마존에 대한 기사들 많이 보시면 아마존은 배송을 고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할까 이 생각을 한 20년째 하는 회사거든요. 그게 이제 극으로 간 게 이제 드론 배송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국에서는 드론 배송을 규제 때문에 하고 있지 못하지만 저 드론 배송 현재 영국에서는 베타 서비스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대쉬 버튼 같은 경우는 역시 고객의 편의성을 이제 도모하기 위한 건데요. 저기 그 세탁기니까 우리가 이제 세탁 세제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생각을 했다가 노트에 써놨다가 주말에 마트에 가서 사오는 게 이제 우리의 그 쇼핑 패턴이잖아요. 저 대쉬 버튼은 저 세제가 떨어지면 저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제 다음날 내가 사용하는 세제가 우리 집으로 배송되게 만든 그러니까 고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소비자라면 우리 여기 계신 한국의 기업분들을 위한 판매자를 위한 혁신의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라고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입니다. 마켓플레이스가 생겼기 때문에 아마존이 아닌 제3자 기업이 아마존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의 그 시작은 제프 베조스라는 창업자가 자기 집에 책을 사서 창고에 놔뒀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자기가 배송을 했던 게 아마존의 시작이었죠. 물건을 샀다는 거죠, 아마존이. 근데 이제 마켓플레이스라는 건 뭐냐면 아마존은 사입을 하지 않고 여기 있는 기업분들이 아마존에 와서 물건을 판매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제공하는 게 이제 마켓플레이스고요. 여기 네 번째로 가면 글로벌 셀링이 있죠. 이게 글로벌 셀링이라는 거는 최초에는 그러면 외부에 있는 제3자 기업이 와서 판매를 했다면 이제 그거를 처음에는 미국 회사만 있었겠죠. 이제는 전 세계 기업들이 다 와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게 이제 글로벌 셀링이고 저희 한국 아마존 팀은 저 팀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업을 미국에, 일본에, 유럽에 가서 판매할 수 있게 이제 도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배송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고객한테는 편의성을 도모하는 거고 여기 계시는 한국의 기업분들에게는 배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외국으로 물건을 우리가 일반적인 오프라인 무역이 아니잖아요. 팔렛으로 그냥 뭐 100개를 딱 보내고 끝내는 그런 사업 모델이 아니거든요. 오더가 들어오면 한 개를 들어오면 한 개를 보내야 되는 사업 모델이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을 때 미국에 있는 기업은 뭐 3, 4일이면 5일이면 갈 텐데 한국에 있으면 이게 뭐 10일이 걸릴 수도 있고 혹은 배송비가 비싸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쟁에 있어서의 우위가 좀 더 약해질 수 있는데
이 아마존은 다른 마켓플레이스 사업자와 가장 차별화되는 점이 여기 계시는 한국의 기업분들 그리고 뭐 다른 나라에 있는 셀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아마존의 물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FBA, Fulfillment by Amazon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제가 오늘 꼭 강조드리고 싶은 두 번째입니다. 이따가 같이 비디오를 보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있는 아마존 비즈니스는 뭐냐면 생각은 이런 겁니다. 아마존닷컴을 떠올려 보면 아마존닷컴은 저 같은 일반적인 소비자가 있는 물건을 사는 플랫폼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죠. B2B 거래도 있는데 그거를 온라인에서는 해볼 수 없을까? 라고 시작된 게 이제 아마존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비즈니스에는 저 같은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기업 고객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한국 기업 분들도 저희와 함께 이제 아마존을 셀링을 시작하시게 되면 저희가 저 아마존 필요에 따라서 아마존 비즈니스에도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이라는 곳이 이런 곳인 것을 알았다면 아마존 코리아,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 너네는 어떤 일을 도와줄 수 있니? 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전 세계 아마존의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실 수 있도록 연결을 해드릴 겁니다. 아마존은 현재 전 세계에 약 13개 마켓플레이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미에 3개, 남미에 2개, 호주 최근에 열었고요. 중국, 일본, 인도, 유럽에 5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현재 한국에서 글로벌 셀링 코리아가 지원을 하고 있는 데는 미국, 일본, EU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은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고 있는데 각 국가마다 요구하는 레귤레이션이나 혹은 또 저희 인력의 문제도 있어가지고 현재는 미국, 일본, 유럽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의 숫자는 저희는 이제 액티브 커스터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약 3억 명 정도 있는데 이 액티브 커스터머는 그냥 계정의 숫자를 센 게 아니라요. 휴면 계정도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구매를 한 고객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존 비즈니스에는 비즈니스 바이어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현재 비즈니스 바이어는 약 100만 고객, 기업 정도가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마존 프라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존 프라임은 1년에 하나로 약 10만 원 정도 내는 고객이고 이분들이 이제 아마존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커머스 관점에서 보면 이 프라임 고객들은 약 이틀의 무료 배송을 모든 상품에 대해서 이틀 무료 배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틀 배송이라는 거에 대한 큰 베네핏이 없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미국 같은 땅이 큰 곳에서는 어떤 상품이든지 이틀에 배송이 된다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큰 혹은 실험적인 시도였어요. 근데 저 프라임 고객을 대상으로 아마존에서 그런 물류와 관련된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고 저 프라임 고객은 모든 상품을 이틀 내 배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음원 그리고 영화 혹은 전자책과 같은 이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을 수가 있어서요. 이 프라임 고객들은 인당 스pen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 한국에 계시는 셀러분들은 기업분들은 이 프라임 고객한테 어떻게 갈 수 있는가라는 게 바로 이 FBA입니다. 나의 상품이 미국에 있는 아마존 FBA에 있을 경우에는 프라임 고객이 내 상품을 살 때 이틀 내 배송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드리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약 3년 정도 사업을 하면서 한국 셀러분들의 상품이 어떤 게 좀 팔렸나를 분석을 해보면 이 FBA로 프라임으로 판매된 상품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FBA에 대한 간단한 영상을 We have online 보시고 marketplaces in some of the world's fastest growing e-commerce economies and the services and tools to help you be successful in the global marketplace. Once you've decided on the marketplaces where you want to sell, you can use our Fulfillment by Amazon program. With Fulfillment by Amazon, we handle the picking, packing, and shipping of all your products. 여기 영상에서는 이제 아마존 풀필먼트 센터, 그러니까 FBA를 이용하는 풀필먼트 센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다 자동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는 쇼핑 시즌이라고 하는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때는 뭐 우리 기사 보면 초당 주문이 몇 개가 들어온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주문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아마존 풀필먼트 센터에 대한 이런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재밌는데 안 봤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네. 자,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FBA가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미국의 모든 지역에 이틀 내 배송을 하려면 각 요소 지역마다 그 센터나 네트워크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여기 한국에 계시는 기업분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있는 센터까지 내 상품을 보내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재고 발송까지 하시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보관 그리고 주문이 들어왔을 때 상품을 픽해서 포장하고 고객한테 보내고 그리고 보내는 과정에 있을 수 있는 CS 그리고 반품됐을 때 처리 여기까지를 이제 아마존이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이제 저희가 FBA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 상품이 FBA로 상품이 배송이 될 때는 아까 우리 같이 봤던 프라임 고객들에게는 이틀 내 무료 배송이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FBA는 물론 그래서 유료입니다. 무료는 아니고요. 유료 서비스인데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할 때 좀 더 상품 그 판매를 좀 더 드라이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원 사항 중에 하나는 이제 현지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에 이 사업을 한국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모든 아마존을 이용해야 하는 모든 관리자 페이지라든지 물어볼 때 다 영어로 하셨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 관리자 페이지를 저희가 셀러 센트럴이라고 부르거든요. 셀러 센트럴을 작년에 이제 한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영어를 안 하셔도 거의 대부분의 안내가 이제 한글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물어볼 때 예전에는 미국에 혹은 인도에 있는 컨택 센터를 통해서 질의를 해결을 했어야 했지만 지금은 이제 한국에 한국어로 지원해 주시는 분들을 저희가 작년 11월에 다 채용을 했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한국어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당연하신 건데 예전부터 이제 봐왔던 저희 입장에서는 큰 그 성취였죠.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요. 이것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이제 저희가 2015년에 사업을 하기 전에도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시는 한국 그 기업분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 그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분의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슈피앤코리아 아마존 다이렉트 세일즈 팀 김용조 팀장입니다. 전 강문주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거를 음성만 들어서는 전달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슈피겐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습니까? 네, 슈피겐이라는 회사가 휴대폰 액세서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그 기사를 이제 많이 보시는 분들은 2년 전인가 한국에서 이제 상장도 하셨거든요. 이 슈피겐이라는 회사가 이제 한국에 처음에는 이제 스타트업처럼 이제 시작을 하신 곳이고요. 그러면서 아마존에서는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 못 드리는데 그 휴대폰 액세서리 쪽에서는 가장 큰 셀러분 중에 하나, 전 세계를 통틀어서.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시 기회가 있으실 때 슈피겐이라는 걸 아마존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상품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슈피겐에서 이제 그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었는가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FBA입니다. 그래서 배송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회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부담을 좀 줄였고 또 고객한테 더 빨리 배송할 수 있었던 게 하나의 성공 사례였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스폰서드 프로덕트라는 그 광고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기업분들이 아마존에서 상품을 판매하시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내 상품이 아마존에 도대체 노출이 될까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 아마존 안에서 할 수 있는 광고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 계시는 내 상품의 노출을 이제 좀 더 도와줄 수 있고 도와줬고 그게 다른 타사 외부에서 하는 광고보다 ROI 관점에서 굉장히 좋았다라는 두 번째 말씀이 있으셨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커머스를 하다 보면
상품이 판매가 되면 판매가 될 때 바로 그 데이터가 저한테 들어오잖아요. 내 상품이 뭐 짧게는 일별로 어떻게 판매가 되는지, 주별로는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 상품별로는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가 거의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쇼핑 같은 회사는 그 데이터를 보고 고객의 디맨드가 그 현재 시장의 수요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걸 잘 파악한 다음에 그거를 다음 상품 개발하는 데에도 개발하는 데 사용을 했다. 그러면서 고객의 시장의 변화에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또 말씀드리는 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만약 미국에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이제 우리가 스타트업 같은 마인드로 이제 출발해야 될 텐데 이제 스타트업 성공 사례를 그래서 제가 2개 또 넣어봤어요. 그 혹시 앵커라는 회사는 들어보셨습니까? 네. 앵커는 저분이 이제 앵커 그 CEO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원래는 구글 엔지니어이셨을 거예요. 구글 엔지니어셨다가 퇴사를 하시고 거의 부인과 함께 거의 2인 창업을 하셨어요. 아마존에서. 그리고 지금은 저분은 이것도 몇 년 전 이야기인데 요즘 더 커졌을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땡스기빙 데이 때 그 이틀 동안 10만 개를 판매를 할 정도로 지금은 그 일렉트로닉스 저쪽 카테고리에서는 가장 큰 기업이 된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저기 있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로 진출할 때 브랜드가 있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유명하지만 미국 가면 다 브랜드가 이제 다 리셋이 거의 되거든요. 근데 우리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 저기 말씀대로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존에서 이제 어떻게 아마존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고객에게 응대하는 게 좀 더 판매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면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라는 저 CEO의 말씀이 2번째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간단히만 말씀을 드릴 텐데 아까 제가 아마존 비즈니스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마존 비즈니스라는 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B2B에 대한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기에는 보면 아마존닷컴에는 일반 고객이 있겠지만 아마존 그 비즈니스라는 곳으로 가면 저희는 그 학교 그리고 의료기관, 헬스케어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사기업 이런 곳들을 그 고객으로 있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내 상품이 저런 기업 고객들에게 적합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나중에 이제 입점을 진행하실 때 저는 B2B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이 B2B 쪽으로 상품 판매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아마존에서는 이제 오래된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고요. 지금 한 3, 4년 정도 되어 있고 저희 한국에서는 작년 중부터 같이 이제 시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아마존 입점 과정 및 입점 지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들어가기 전에 그 나누어드린 그 책자를 보시면 저희 그 설문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이걸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 맨 밑에 보면 그 아마존 뭐 개인정보 활용 동의, 마케팅 동의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저희가 다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연락을 드리고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세미나에 오시면 이 입점 과정에 대한 지원을 좀 더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에 입점을 하신다라고 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라고 이제 보면 첫 번째는 어디에 무엇을 판매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마존의 재팬에 판매를 하실 건지 미국에 판매를 하실 건지 유럽에 판매하실 건지를 결정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 아마존의 그 고객 베이스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을 선택을 하시겠지만 어떤 이유로든 내 상품은 일본에 팔아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본으로 선택을 하신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기업분들이실 거기 때문에 판매할 상품에 대해서는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게 세금 및 규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그
무역협회 차장님께서 설명해 주셨고 이따가 KGMP에서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실 텐데 내가 만약에 미국의 상품을 판매하겠다라고 하면 내 상품이 미국에 판매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서 먹는 걸 판다고 하면 이게 FDA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가? 이거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나 그래 미국 판매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세금 혹은 통관에 있을 경우에 이게 어떤 식으로 통관을 할지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부터가 이제 저희랑 같이 일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아마존에서 판매하기 위한 계정과 아마존 판매자 셀러 계정과 상품을 리스팅하고 그리고 그 리스팅을 좀 더 고객들에게 잘 어필할 수 있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셀러 등록 및 상품 리스팅에 해당할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내가 상품 리스팅이 끝났다. 내 상품이 아마존 사이트에 이제 잘 올라왔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상품 판매를 시작을 하신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고객한테 들어오는 주문을 어떻게 처리할까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FBA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직접 배송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고객 반품 서비스를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단계를 한 개씩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상품을 판매할지 그리고 어디에 판매할지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예를 들면 만약 혹시 여기에서 그 의류를 혹은 여성복을 판매하시는 분이 있으면 미국도 미국이지만 일본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사이즈가 좀 다릅니다. 저희랑.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상품을 그대로 갖다 놓으면 사이즈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고객한테 클레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여기는 상품이 다 있으실 텐데 제가 이 그림을 굳이 또 첫 페이지에 붙여놓은 이유는 난 내 상품이 있고 내 상품은 정말 프라이스 퍼포먼스 너무 좋아. 그래서 그냥 올려놓으면 됩니다. 라고 생각 많이들 하셨 분들을 많이 뵀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시장 조사는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존닷컴에 가시면 그냥 누구나 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혹은 그 하위 카테고리별로 그 카테고리에서 어떤 상품들이 현재 베스트셀러인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보는 이유는 만약에 내 상품이 저 맨 밑에 있는 저런 메모리 디스크 쪽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저기에 가셔서 현재 어떤 상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고 나랑 그러다 보면 거의 대부분 정말 아마존에 절대 없는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은 제가 지금까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비슷한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슷한 상품은 어떤 식으로 리스팅이 되어 있고 가격대는 얼마이고 이런 거를 이제 사전 조사를 해보시는 게 이제 준비의 첫 단계라는 거죠. 그리고 세금 및 규제 확인입니다. 저희 빨간색으로 저희가 이제 그 원칙적으로 막 저희는 모릅니다라고 써놨는데요. 이게 저희 회사의 리걸의 가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쭤보시면 답변은 해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아마존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전문가, 여기 무역협회에서도 도움을 주실 거고 KGMP에서 도움을 주실 거니까 이런 그 전문가와 협의를 하시는 게 이제 기본인데 저희가 이제 가이드를 해드리는 부분은 미국에서 판매를 할 거다라고 하면 미국의 규제를 따라야 됩니다가 이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가이드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있는 기업분들만 해도 상품의 종류로 치면 너무 많을 거예요. 그거를 저희가 모든 그 상품마다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 상품이 판매하시는 분께서 내 상품이 미국에 판매도 된다라는 거를 그거를 판매하시는 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일단 그거고요. 세금에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이제 외국인 등록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의 그 텍스 리포트를 하는 의무가 사라진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텍스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도와는 드립니다. 다만 세관을 통과한다는 통관을 어떻게 할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또 이런 업체들 혹은 이런 기관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도로 이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왜냐하면 그 보내시는 분마다 다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800불 이하면 목록 통관이고 뭐 이상이면 이렇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내시는 방법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리 여기 계시는 전문가분들하고 상의를 해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셀러 계정을 열고 이제 저희랑 같이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제일 궁금하신 게 그러면 아마존은 돈을 얼마나 가져갑니까? 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셀러를 운영하는 계정 비용, 그래서 아마존이 그러니까 맨데토리로 가져가는 비용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1번과 2번이고요. 1번은 계정을 운영하는데 매월 부과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39.99불이고요. 이게 월 수수료, 보통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세요. 월 수수료고요. 두 번째는 제품이 판매될 때 받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제품이 판매되면 예를 들면 제품이 뭐 100불짜리가 판매가 되면 저희가 수수료를 보통 약 15% 정도를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15%인 15불이 빠지고 85불이 그 밸런스로 그 계좌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수수료는 그러면 얼마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15%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카테고리별로 약간 상이합니다. 그래서 가장 싼 데는 8%도 있는데 그거는 거의 없고요. 약 12에서 17% 사이 이 레인지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은 15%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중에 계정을 여시고 저희랑 이제 일을 하시게 되면 상품을 저희한테 보여주셔야지 저희가 수수료가 어떤 카테고리니까 얼마입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3번은 이제 부가 서비스 및 프로모션 비용인데요. 여기 있는 대로 선택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을 하시면 내시는 거고 안 하시면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FBA 같은 경우는 선택 비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FBA를 사용을 하시면 FBA B를 내시는 거고요. 사용을 안 하시면 안 내시는 거죠. 그리고 프로모션 비용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내 상품을 아마존에 좀 더 공격적으로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겠다. 그럼 광고에 대한 비용이 내가 쓴 만큼 청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존의 광고는 뭐 네이버 이렇게 광고 많이 해보시나요? 회사에서 이 역경매 형식으로 그 키워드 CPC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를 사용하시면 내가 넣은 예산 그리고 넣은 CPC 그 비드 프라이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비용 구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리스팅에 대한 내용은 뭐 더 자세히는 안 넣었는데 만약에 나중에 실제로 아마존 셀링을 시작해 보시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따로 초청을 드려서 리스팅을 어떤 식으로 크리에이션 해야 되고 리스팅을 만드실 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될지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품 리스팅을 하고 계정을 만들고 리스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이제 처리를 해야 될 텐데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이 주문을 하면 그 지역까지 내가 직접 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미국에 있는 풀필먼트 센터에 보내놓고 FBA로 처리를 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배송의 속도라고 보시면 될 텐데 또 하나의 차이는 CS를 누가 하느냐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FBA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혹시 여기서 한국에서도 뭐 오픈마켓이나 이런 걸 해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CS가 어떤 게 들어오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아실 거예요. 보냈습니까? 보냈는데 취소해 주세요. 뭐 언제 보냈어요? 언제 옵니까?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CS일 텐데요. 그 CS는 풀필먼트와 관련된 CS는 이제 아마존이 해드린다는 거죠. FBA의 경우에는. 그리고 반품도 됐을 때는 이제 아마존 센터로 다시 받을 수가 있고요. 직접 배송을 하셨을 때는 반품은 미국 내 주소까지만 바이어는 미국 내 주소까지만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직접 받으실 수는 또 있는데 그러려면 그 리턴의 비용을 판매하시는 분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주소까지 받으셔야 되고 만약에 나는 미국에 주소가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우리 배대지를 사용을 하세요. 배송대행지를. 그러면 배송대행지에서 한국으로 다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임을 그래서 FBA를 사용을 하면 아마존 프라임 커스터머들에게 내 상품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고객 서비스 및 반품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간단히 이제 설명은 드렸는데요. 직접 배송을 할 경우에는 CS와 반품을 이제 처리해야 되는 게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의 책임입니다. 직접 하셔야 되는 거죠. FBA를 이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풀필먼트 센터에서 이거를 대행을 해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FBA 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또 질문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FBA fee는 부피와 무게에 따라서 좀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택배를 보낼 때도 부피 무게에 따라서 그 상품 그 가격 구간이 달라지잖아요. FBA도 동일하게 생겼고요. 이 정도 되는 상품이면 약 2.7불에서 3불 정도 될 거예요. 2.7불에서 3불은 이 핸드폰이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상품을 수령해서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하고 혹시 뭐 저런 CS가 있으면 CS 해주고 반품은 반품 해주는 것까지 요거를 이제 통합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면 내가 이거를 미국에서 아마존에서 100불로 직접 배송으로 팔았다라고 하면 15% 수수료 빠지고 나한테 85불이 들어오는 거고요. 이걸 FBA로 팔았다라고 하면 15% 수수료가 빠지고 85불에서 FBA fee 3불이 빠지고 다시 82불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코스트의 밸런스 스트럭처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이게 제가 제일 작은 걸 예로 든 거고요. 자사의 상품이 이제 커지면 FBA fee가 3불, 3.5불, 게다가 이제 좀 무겁기까지 하다 그러면 5불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기업분들의 상품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저희가 FBA fee가 얼마입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나중에 이제 판매를 준비하실 때 저희한테 이제 알려주시면 FBA fee 테이블은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그거는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오늘 발표로 말씀드릴 부분이고요. 이따가 질문이 또 있으실 텐데요. 질문이 많이 있으신 분은 저희가 이따가 저 최대호 매니저나 저희 같이 오신 이제 박진호 매니저님이 질문을 같이 받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좀 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설문지에 체크를 해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남은 세션도 잘 듣고 많은 정보 얻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